저축만 믿고 살다가 은퇴 후 한순간에 나락에 빠졌다는 얘기 남일 같지 않으시죠?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나 그 윗세대만 해도 적금 열심히 해서 목돈 모으면 노후 대비는 문제 없어 하는 분위기가 강했어요. 사회 전체가 경제 성장기에 있었고 예금만 해도 이자가 꽤 쏠쏠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금리는 시원찮고 그나마 모아놓은 돈도 어딘가 굴리지 않으면 자꾸 줄어드는 기분이 든다. 이런 고민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게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혹은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순식간에 커다란 재정적 구멍이 생길 수 있죠. 그렇다고 모두가 저축만이 답이라고 생각해서 적금 하나씩 붓고 국민연금 같은 제도권 연금 정도로 의지하려고 해도 그마저도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느냐,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결과적으로 막상 퇴직하고 보니 이것저것 어닉스펙티드한 지출이 너무 많아서 어라, 이거 내가 생각했던 만큼 안정적이지 않은데? 하고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순간에 재정적으로 나락에 떨어진 기분을 느끼는 은퇴자들이 요새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축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다가 크게 낭패를 본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들려드릴 3가지 사례가 있는데 사실 남 얘기 같지 않으실 거예요. 혹시나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서 아직 은퇴를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은퇴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사례들을 통해 조금이라도 미리 대비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목돈 모았는데 한 번에 날아갔어요. 박 씨의 사례. 먼저 박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워낙 성실하고 무난한 성격이라 돈을 과소비하거나 투자에 눈 돌리는 타입이 아니었죠. 퇴근 후나 주말엔 거의 집에만 있었고 가끔 산책이나 등산 정도를 즐겼어요. 물론 수입은 괜찮았기 때문에 꼬박꼬박 적금을 들고 은행 정기예금, 적립식 펀드도 조금씩 넣었습니다. 제2의 인생은 그저 손자, 손녀 보고 소소하게 여행 다니면서 살면 되지 않겠어? 하고 생각했던 거죠. 문제는 갑작스러운 퇴직 후 건강 문제였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허리를 다쳤는데 병원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어요. 게다가 입원해서 지내는 동안 집안 살림이나 생활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고 그동안 모아둔 목돈 중 일부를 치료비로 다 썼는데도 부족하더랍니다. 결국 부득이하게 대출까지 받게 됐어요. 만약 박 씨가 은퇴 이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대비할 만한 실손보험이나 다른 형태의 의료보장 혹은 별도의 비상금 통장을 마련해뒀다면 이렇게까지 쩔쩔맬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저축만이 최고의 방어막이라고 믿었고 설마 나에게 큰 사고가 날까? 하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노후 대비는 단순히 저축 액수가 아니라 위험 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라는 거죠. 돈이 많아도 그게 순식간에 날아갈 일이 생기면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퇴직 전부터 실비보험이나 상해보험 혹은 의료비 충당을 위한 별도의 긴급 자금을 마련해둬야 해요. 설마 하는 순간이 노후에 제일 크게 찾아오거든요. 이 적금 말고 딴 데 투자했어야 했나 봐요. 김 씨의 사례. 두 번째 사례는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직장에서 오랫동안 중간 간부로 일하다가 60세 즈음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다행히 퇴직금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목돈은 있었는데 김 씨는 이걸 어디다 투자하기는 겁나니까 그냥 가만히 두면 원금이라도 지킬 수 있지 않겠어? 라는 마음으로 은행 정기예금과 적금 위주로만 넣어뒀어요.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자 연금 조금이라도 들어오니까 생활비는 되겠지 하고 마음 편히 지냈는데 막상 살아보니 매달 나가는 관리비, 각종 세금, 병원비, 그리고 본인은 몰랐지만 부인과 자녀에게 필요한 돈이 꽤 많더랍니다. 게다가 지금은 저금리 시대잖아요. 실제 생활비로 필요한 만큼을 예금해서 조금씩 빼서 쓰다 보니 원금은 점점 줄어들고 이자는 거의 말 그대로 세 발의 피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이자라도 좀 붙어서 불어나면 좋을 텐데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니까 내가 모아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네. 이대로 가다가 10년, 15년 뒤엔 완전히 바닥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결국 뒤늦게 주식 투자나 펀드 혹은 부동산 쪽으로 알아보려 했지만 이미 은퇴 후라 마음의 여유도 없고 투자 자금을 크게 날릴까봐 겁도 많이 났어요. 안 해봤던 일을 은퇴 후에 처음 시작하려니 정보도 부족하고 주변에서 괜히 추천받았다가 날릴까봐 전전긍긍하죠. 그때 누군가 가까운 지인이 고수익 보장 같은 회유를 하면 흔들리기 딱 좋습니다. 김씨 역시 한 번 이상한 사설 투자 업체에 손댔다가 혼쭐 나고 차라리 그냥 은행 적금만큼이라도 남았으면 다행이라고 한숨 짓게 됐죠. 사실 투자는 은퇴 후에 당장 시작하기보다는 젊을 때부터 조금씩 공부하고 경험 쌓으면서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두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노후에 내가 아는 만큼은 투자하겠다 하고 자신 있게 결정을 내리게 되거든요. 또한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퇴직 이후에는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두는 편이 나을 때가 많습니다. 무턱대고 이거 하면 대박 난다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적어도 몇 달 이상 공부한 뒤에 장기적 가치 상승이 가능한가, 위험률은 얼마인가 등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해요. 예금만 파는 것도 위험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덜컥 투자에 뛰어드는 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내가 다시 일할 줄은 몰랐는데 이씨의 사례. 마지막은 이씨 사례인데 이분은 55세 무렵에 조기 퇴직하셨어요. 사실 은퇴 전에 꽤나 큰 꿈이 있었습니다. 내 가게를 운영해 보고 싶다 하고 결심했던 거죠. 직장 다니면서 번 돈을 알뜰히 저축해서 퇴직 후엔 카페를 작게 열어서 아내와 둘이서 오순도순 운영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 학비도 어느 정도 끝났고 집 대출도 거의 다 갚은 상황이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테다 하고 큰맘 먹었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 개인 사업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사업장 임대료의 시설비, 매달 나가는 고정비, 원자재비 등등. 카페라면 재료 손질과 유통기한 관리, 인테리어 비용, 또 요즘엔 배달 서비스까지 신경 쓸 게 어마어마했죠. 거기다 경쟁도 치열하니 새로운 메뉴 개발이나 이벤트 마련도 해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야 체력이 버텨주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시행착오에 들어가는 비용도 커요. 결국 몇 년 못 버티고 카페를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들어간 돈이 그대로 투자 실패 금액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돈이면 노후에 좀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만큼이 빠져나갔으니 이 씨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데서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미 60대에 접어든 마당에 마음처럼 딱 맞는 일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에라, 알바라도 하면서 다시 천천히 자리를 잡자 했지만 수입이 적으니 생활비 빠듯하고 체력은 또 체력대로 힘들고 이래저래 생활이 엉망이 돼버렸죠.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은퇴 후 새로운 일을 꿈꾸는 건 좋지만 그에 앞서 충분한 시장 조사와 리스크 분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자그마한 개인 가게를 낸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제2의 직업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어차피 은퇴했으니 이번에 해보자 하는 식으로 뛰어들면 잘 안 됐을 때 그 충격이 고스란히 본인과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미리미리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가능하면 작게라도 경험을 쌓아보는 거죠. 취미로라도 그 분야를 어느 정도 익혀서 일단 소규모로 시작해보는 식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담을 보고 나도 해야겠다 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체력, 기술력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필수라는 말이죠. 은퇴를 대비하는 자세 안정과 새로운 도전 사이에서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쭉 보셨듯이 저축만으로는 요즘 같은 시대에 노후를 완벽하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비 없이 투자했다가 혹은 무턱대고 사업했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가끔 보면 은퇴 이후를 위한 재정적 준비라고 하면 지금 당장 투자부터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저축만 할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극단적인 선택은 둘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위험관리보험, 비상금 앞서 언급했듯이 의료비나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나 긴급 자금은 꼭 필요해요. 노후에 체력이 떨어지면서 크고 작은 질환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저축만 깨서 쓰면 순식간에 통장이 바닥납니다. 그러니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소비성 보험이든 최소한의 비상금이든 꼭 챙겨두세요. 안정적 수익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방면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고 가능한 한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확보하려 노력하세요. 주택연금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부동산 임대 수익이 있다면 그것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이때 얼마면 내 생활비가 충분하겠나? 하는 계산을 구체적으로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하게 적당히 하면 나중에 크게 흔들려요. 투자나 사업은 미리미리 작은 실패를 해보며 배운다. 은퇴 직후에 처음 접하는 투자나 사업은 위험이 큽니다. 30대나 40대 때부터 혹은 50대 중반부터라도 소규모로 시도해보고 실패도 해보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작은 돈을 투자해서 원금 손실이 나도 버틸 수 있을 만큼 해서 경험을 쌓으면 은퇴 후에 덜 무모하게 움직일 수 있죠. 마음의 준비. 은퇴는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즐기고 의미 있게 보낼 것인지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냥 돈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언제든 찾아오는 돌발 상황에 속수무책이 될 수 있어요. 은퇴 후에도 뭔가 배우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르신 우울증이나 소외감 같은 정신적 고립감에서 벗어나기도 쉽고 사회적 관계가 있으면 유사시에 도움을 주고받기도 수월해요. 결국 중요한 건 은퇴 준비는 돈만 모으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설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얼마 모았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건지, 어떤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적당한 수익과 안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야 해요. 이건 30대나 40대 때부터 해두면 좋지만 이미 50대나 60대를 넘어서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럴수록 더욱 신중하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야죠. 제가 만난 많은 은퇴자분들이 내가 미리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위험 관리를 신경 썼다면 하고 후회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아직 그런 후회를 할 단계가 아니거나 혹은 이미 은퇴했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대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한 번에 거창한 걸 바꾸려고 하기보다 작은 습관부터라도 점검해 보세요. 보험 가입 상황은 어떤지, 현재 수익과 지출 구조가 괜찮은지, 그리고 혹시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너무 과감하게 뛰어들진 않았는지 등등. 저축만 믿고 살다 당했다. 라는 얘기는 요즘 세상에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저축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그걸 어떻게 불려서 은퇴 후에도 가치 있게 만들지 혹은 어떤 돌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게 해놓을지를 고민해야 돼요. 삶에 예기치 못한 구멍이 생겼을 때 그 구멍이 아주 커지기 전에 빠르게 메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는 게 진정한 노후 대비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길고 예상치 못한 변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요. 언젠가 퇴직하신 뒤에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준비해뒀으니 당장 큰 문제가 생겨도 버틸 수 있어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그때 가서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투자나 부업, 취미 활동 등을 겸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두면 은퇴 후 인생이 훨씬 풍요롭고 안정감 있게 펼쳐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사례와 함께 노후 준비와 은퇴 후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냥 저축만 잔뜩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굴릴지를 미리 생각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혹시나 이미 퇴직하셨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점검해가면 전혀 늦지 않아요.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것들, 예를 들어 현재의 지출 패턴, 불필요한 보험이나 적금 또는 불투명한 투자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앞으로 10년 후를 그려보는 거죠. 결국 은퇴 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안전장치와 조금씩 도전할 공간을 둘 다 마련해 놓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돈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달린 문제니까요.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어두운 함정을 미리 보고 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훗날 덕분에 나는 그나마 잘 대비해서 즐겁게 은퇴 생활을 누리고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부디 모두가 저축만 믿고 살다 당하는 일은 피하시고 미리미리 현명하게 준비하셔서 은퇴 후에도 안정과 즐거움을 동시에 잡으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삶의 새로운 장면을 멋지게 펼쳐나가시길 응원합니다.